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월에 실시된 고2 학력평가 중 독서,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지문을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1문단을 볼게요.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를 외면하고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늦더라도 할머니를 돕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대립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 즉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 여기서 대립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도덕적 갈등 문제라는 거죠. 도덕적 갈등 문제의 개념을 제시한 후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글의 중심 제재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앞에 제시된 이 사례는 도덕적 갈등 문제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 문단에서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중 첫 번째 관점이 소개돼요. 바로 도덕적 원칙주의자입니다.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주관적 욕구나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도덕적 원칙주의자에게 있어서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도덕 법칙인 거죠. 그 다음 3문단, 도덕적 원칙주의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신뢰하고 이를 통해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바로 도덕적 원칙주의의 의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한계가 나와요. 하지만 어느 사회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면 도덕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쉽게 해결이 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바로 한계입니다. 즉 현실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갈등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 도덕적 갈등 문제를 바라본 두 번째 관점, 도덕적 자유주의입니다.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도덕적 원칙주의자와 달리 선험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대신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객관적이고 공평한 지점에서 상위 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상위 원리를 통해 법과 같은 현실적인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면 사람들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도덕적 갈등이 해결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도덕적 자유주의자에게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법과 같은 현실적인 규범이나 지침인 거죠. 따라서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공정한 형식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그리고 3문단과 마찬가지로 의의와 한계가 나옵니다. 도덕적 자유주의의 의의는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점이고, 한계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위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합의를 통해 상위 원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규범과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입장은 도덕적 다원주의입니다.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나온 도덕적 원칙주의자,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모두 어떤 수단을 통해서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는데,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해결 불가능한 도덕적 갈등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원칙주의자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통일된 지표로 도덕 법칙을 내세웠고,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현실적인 규범이나 지표로 내세웠었죠. 따라서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서 정의라는 가치가 중요하더라도 특정 갈등 상황에서 배려라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면 타협을 통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기준은 앞서 나온 통일된 지표, 단일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도덕적 가치들 외에 새로운 가치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도덕적 다원주의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어떤 가치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보다 갈등 당사자 간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 왜냐하면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도덕적 가치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한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구성원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덕적 다원주의는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갈등 상황에 따라야 할 단일 기준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기지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도덕적 다원주의는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었다는 의의가 있다. 8문단까지 살펴보았는데, 글이 처음에는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 첫 번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의의와 한계, 두 번째가 나오고 의의와 한계, 세 번째가 나오고 의의와 한계, 이런 식으로 나왔죠.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의 의의와 한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